안녕하세요. 경매반점 주방장 김도윤입니다. 오늘 경매반점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반점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희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배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중요한 그리고 좋은 정보를 즉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장안의 화제 스타 철가방이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방 질문 주세요. 철가방이 질문을 배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분석해야 하나요? 전화상으로 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철가방은 배달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배달하러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낙찰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입찰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입찰가를 결정해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죠. 많은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입찰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입찰자들을 관찰해 보면 30% 정도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입니다. 부동산을 잘 알고 경매 시장에 많은 시간을 참여했으며 여러 물건들을 검토해보고 현장도 다녀보고 입찰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보통의 평균 수준의 부동산 지식과 경매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소위 말하는 경매 초보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얕고 경매 입찰 경험도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특별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계된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 부동산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10%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낙찰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입찰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염두하고 분석한다면 정말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아야만 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별한 사정의 개입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입찰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30% 정도의 경매 선수들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때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때 물건에 따라서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특정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통 평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정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수요와 그리고 가지고자 하는 매수 의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마지막 30% 정도는 사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분석할 때 거의 무시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을 가진 사람, 한 10% 정도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매 선수들, 그리고 보통 수준의 일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70% 정도는 입찰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분석하고자 하는 물건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받고 있으며 그 가치 판단에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쓰겠다라는 것, 그 상대방의 머릿속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경매 낙찰가의 분석입니다. 차라리
특정 물건을 지목해서 이 물건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 판단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특정 범위의 낙찰가 범위를 예측하는 일은 차라리 저에겐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 질문이 답변하기는 더 쉽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특정 물건이 아닌 어떻게 무엇을 분석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냐는 이런 일반론적인 질문이 오히려 답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사정 개입이 된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얼마나 간절하여서 얼마나 쓰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정 개입은 보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자료로 데이터로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석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입찰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물건이다 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험치에 의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소위 말하는 경매 선수들은 이러한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 범위 안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준의 지식과 경험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일반 평균적인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보통의 입찰자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보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모아서 합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합집합 안에서 가장 높은 금액보다 조금 더 쓰는 것이 바로 예상되는 낙찰가죠. 무조건 높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넘어서서 입찰할 만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선수들 수준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낙찰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매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 강한 정도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입찰 가격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분은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이분은 낙찰을 못 받겠다,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매수 의지가 대화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충분한 답변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일반론적인 질문에는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어딘가에 있을 경쟁자, 입찰 경쟁자의 머릿속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낙찰가를 분석하는 일이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리 철가방이 저에게 주문을 넣고 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방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경매반점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매반점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